시사인 일본어는 홍성필 목사가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당시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제작된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용 중에 소개되는 강의 시간표나 이벤트 등은 종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천성인어 방송은 www.천성인어.com으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시고, 방송 중에 소개되는 천성인어 본문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기름교회 www.naverchurch.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고평가는 컨텐츠 제작과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필 목사의 해설 천성인어는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와 일본어를 한 번에 잡는 시사인 일본어입니다. 저는 시사 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강의 중인 홍성필입니다. 오늘 제 7회에서는요, 아무래도 5월 23일자 천성인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동경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동경에 관광으로 방문하신다면 주로 어딜 가세요? 제 주변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 오다이바나 시부야, 하라주쿠, 긴자 등등의 답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살펴볼 5월 23일자 천성인어에서는요, 이번에 또 새로운 관광 명소가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사일본어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네이티브 회화반과 문화장문, 그리고 SJPT 과목을 열강 중이신 오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天聖人語2012年5月23日付。高田露伴の五重塔は、名人気質の頑固な大工が五重塔を独力で建てる物語。神魂を傾けた塔は、落成式を前に大暴風雨に見舞われるが、嵐が去ると一寸一分歪みもせずに見事に立っていた。工事中に東日本大震災に耐えた東京スカイツリーとどこか重なり合う。地震の1週間後には高さが634メートルに届いた。日本中が騒然安全となる中で、灯火のような話題だった。聞けば耐震性を高める設計は、伝統建築の五重塔の知恵を生かしているのだという。心柱と呼ばれる柱が五重塔の中心を貫いている。似た構造をツリーも持つ。地震だけでなく、瞬間風速が毎秒110メートルという超暴風も想定しているそうだ。ツリーの地元で長く暮らした露伴王は天井でご満悦なことだろう。着工から完成へ、淡々かつ黙々と空へ伸びていった。爪の赤を煎じて政治家に飲ませたくなるようなプロの仕事しぶりだ。基礎工事をはじめ、照明や塗装、アンテナなどまで装備が日本の最新技術の結晶という。ものづくりの底力を思うとじんとくる。設計に際しては威圧感を持たせないようにしたそうだ。巨大建築は往々に国威や権勢を誇り象徴する。それをすらりと脱ぎ捨てた雅と粋は江戸の下町によく似合う。
昨日の開業初日、前の日の天体ショーに晴れ間を譲ったのか、東京は雨になった。だが、樹下から仰ぐと、上半分を雲が流れて、なかなか幻想的だった。雨のち晴れの日本の明日をツリーとともに歩みたい。 오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먼저 시사인 일본어에서 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동경의 상징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물론 동경은 일본의 수도이기 때문에 동경도청만이 아니라 일본 국회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천황이 살고 있는 코옥교, 황거라고 쓰죠. 그것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일본 분들한테는 오랫동안 기억되어 온 동경의 상징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도쿄타워일 것입니다. 높이가 333m인 도쿄타워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58년에 준공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모로 매우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945년 우리한테 있어서는 광복절이지만은 일본한테는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한 치욕적인 해이기도 하죠. 나라가 패하고 황무지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비극이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950년에 일어난 6.25 한국전쟁이죠. 연합군은 지리적 특성상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을 교도부로 삼아서 물량 생산 등을 모두 일본에게 맡기게 되니까 일본은 일거리가 넘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경제는 약 30년에 걸친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이 경제 급성장의 상징이 된 것 또한 이 도쿄타워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59년에는 독일 민헨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서 1964년에 열리는 제18회 올림픽 개최 도시로 일본 동경이 선정되면서 그야말로 모든 일이 탄탄대로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도쿄타워는 동경의 상징이자 그리고 일본 고도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경에 가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야간 조명도 물론이거니와 그 낮에 보아도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타워 모습이 참 화려해요. 제가 일본에 살 때 집이 도쿄타워까지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여서 거의 어릴 때는 제 놀이터였었는데 그렇다고 맨날 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올라가 본 건 기껏해야 한 번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도 그 기억에 남는 게 아마 무슨 코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그 타워 주변에는 계단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계단으로 내려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무지 오래 걸리죠.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그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얼굴을 스칠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높은 곳에서 무슨 엉성한 비상계단 같은 곳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주변에는 안전하게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건 이렇게 막혀 있고요. 도쿄타워 색깔이랑 같은 빨간색 철계단을 내려오는 건데, 아마 타워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왔었나 해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무척 심한데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게 처음 올라가 본 거고 그 다음에는 그 타워 밑에 보면은 기념품도 팔고 오락시설도 있는 그 조그만 빌딩이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심심하면 거길 놀러 갔었던 것 같네요.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에도 그 주변을 잠깐 지나갔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네요. 많이 변했겠죠. 아무튼 그 오랫동안 일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도쿄타워인데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상징물인 타워가 지난 5월 22일에 오픈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도쿄 스카이트리인데 높이는 그 333m인 도쿄타워의 약 2배가 되는 634m라고 해요.
도쿄타워는 동경 한복판인 미나토쿠 시바고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참,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 미나토쿠라는 곳에는 유독 각국 대사관들이 밀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인 민간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줄여서 민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미나토쿠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오픈한 도쿄 스카이트리는 동경 외곽 쪽에 있는 스미다쿠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스미다쿠라고 하면 이른바 그 시다마치라고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시다마치라는 단어를 저도 옛날에 여러 책을 번역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야 하나 하고 많이 고민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세한 내용은 사전을 찾아보시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좀 쉽게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변두리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동경 중심에서는 좀 벗어난 곳에 이 도쿄 스카이트리가 세워졌습니다. 2008년 7월에 착공해서 약 4년에 걸쳐서 완공이 된 이 도쿄 스카이트리는요, 사실 좀 외곽이기 때문에 이게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지만은 이 도쿄 스카이트리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전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됐죠. 물론 그렇게 돼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여기저기에 버려지는 쓰레기나 좀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민폐도 많아진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그 스미다쿠의 총 인구가 24만 명 정도인데 지난 22일 날 오픈을 하고 일주일 동안에 몰려든 사람이 무려 164만 3천 명이라고 하니까 그 분위기를 얼추 짐작할 수 있겠죠. 시다마치라고 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쿄 스카이트리를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도쿄타워와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도쿄타워는 좀 화려한 느낌이 있는데 반해 이 도쿄 스카이트리는 전체적으로 회색빛을 띠고 있어요. 물론 야간 조명은 꽤 화려하긴 한데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좀 색다른 멋이라고나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좀 얌전한 색상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오픈 첫날에는 날씨도 흐리고 또한 몰아치는 강풍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는 해프닝도 있었다는 소식들을 들으니까 요즘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일본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해서 다소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제 일본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 남산 꼭대기에 서 있는 그 남산 타워도 해발 480m라고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전파탑으로서는 이 도쿄 스카이트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네요. 동경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시사인 일본어에서 일본어 부분입니다. 오늘도 일단 본문에부터 살펴봅시다. 네 번째 단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읽어볼게요. 작고から完成へ淡々かつ黙々と空へ伸びていった。爪の垢を煎じて政治家に飲ませたくなるようなプロの仕事しぶりだ。基礎工事をはじめ照明や塗装、アンテナなどまで装備が日本の最新技術の結晶という。ものづくりの底力を思うとジーンとくる。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즈메노 아까오 센지테 노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지역하면은 조금 지저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할 텐데요. 손톱 때를 다려서 마신다라고 하는 말하고 보면 저도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런 뜻인데 이건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을 담거나 본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얻고 싶다. 좀 담고 싶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2008년에 착공을 해서 이번에 오픈한 도쿄 스카이트리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도 이겨낸 건축 설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모노즈쿠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물건 만들기라기보다는 제조기술이나 공학 같은 것처럼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인토쿠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우리말로도 비슷한 표현으로는 그 가슴이 찡해진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식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 본문 한번 볼까요? 작고가라 간세에 단단까츠 모쿠모쿠と 空へ伸びていった。爪の赤を煎じて政治家に飲ませたくなるようなプロの仕事しぶりだ。基礎工事をはじめ照明や塗装、アンテナなどまで装備が日本の最新技術の結晶という。ものづくりの底力を思うとジーンとくる。 이걸 해석하면요, 착공에서 완성까지 담담하고 묵묵히 하늘로 뻗어갔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정치가들한테 본받게 하고 싶어지는 아주 프로의 일솜씨다. 기초공사를 비롯해 조명이나 페인트칠, 안테나 등까지 모두 일본 최신 기술의 결정체라고 한다. 일본 제조 기술의 저력을 생각하면 매우 감동적이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방송과 함께 한자 도금이 모두 달린 본문도 함께 올려지니까 다운받으셔서 함께 보시면 여러분 공부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해답을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의 답을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의 시사 문제입니다. 오늘 천성인의 주제인 도쿄 스카이트리의 높이는 이라고 하면 너무 쉽죠.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634m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 타워는 333m인데 반해 634m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사실 굳이 그 630m도 640m도 아닌 634m에 맞춘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기에는 일본 동경 주변에 옛 나라 이름이 얽혀 있습니다만은 한번 조사해보세요. 왜 634m가 됐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일본어 문제입니다. 오늘은 짧은 글짓기가 아니라 일본 관용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표현, 일본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했었죠? 관용 표현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표현도 있나 하면은 또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뭇 다른 우리 느낌으로는 좀 의외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예요. 자, 내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관용 표현을 보고 놀랐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주소는요, 시사홍 네이버닷컴 sishong 시사홍 네이버닷컴이에요. 자, 그럼 공지사항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6월에는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은 같은 강남 캠퍼스에서 주 3일 JLPT 일본어 능력시험 N1 과목을 맡게 됐습니다. 7월 1일이 당장 시험인데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좀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함께 합격을 위해 열심히 막판 마무리를 해봅시다. 교실도 강남 캠퍼스 401호실에서 505호실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 아마 6월 1일 금요일 개강날일 테니까 이미 이사도 다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제 학원 커뮤니티 주소도 바뀌었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죠. 새로운 주소는요, www.jlptn1.com www.jlpt 그다음에 n하고 숫자 1.com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방금 전 교실에서 창밖을 봤더니 아직도 하늘이 많이 흐렸더라고요. 일기예보로 보니까는 며칠 동안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 같네요. 나가실 때에는 하늘이 좀 의심스럽다 하면은 접는 우산이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시사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6월부터는 새롭게 JLPT에는 과목을 맡게 될 홍성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